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보류됐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위안부 기록물 등재를 막기 위해 온갖 외교전을 펼쳐왔는데 결국 일본 정부의 저지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장현 기자. 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타이완 등 9개국이 공동으로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보류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나흘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13차 회의를 열어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가치를 심사했습니다. 등재 여부는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최종 결정했습니다. 위안부 기록물은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발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상규명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료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분담금을 무기로 유네스코를 압박한 일본 정부의 저지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국제자문위원회와 유네스코는 이에 당사국 간 역사인식이 다를 경우 심사를 보류한다는 내년도 제도 개혁안을 앞당겨 적용해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중국은 2015년 단독으로 위안부 기록물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유네스코로부터 다른 피해국가의 공동 등재를 권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8개국 14개 단체로 구성된 국제연대위원회와 영국 런던 임페리얼 전쟁박물관이 일본군 위안부의 목소리라는 명칭으로 지난해 등재를 재신청했습니다. 위안부 기록물은 일제가 저지른 만행을 상세히 알려주는 피해자의 증언 기록을 비롯해 위안부 운영 사실을 증명할 사료 등 2,744건으로 구성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중 갈등의 핵심 사안인 사드와 관련한 정부의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드 매듭이 풀릴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데요. 임광빈 기자입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중 간 사드 갈등과 관련해 양국 관계가 조속히 정상 궤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곧 새로운 소식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조만간 관련 소식을 발표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언급은 한중 양국이 조만간 사드 합의를 발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강 장관은 정부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사드 추가 배치 계획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양국이 만약 사드 합의에 도달한다면 어떤 내용이 반영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중국의 사드 우려에 이해를 표명하는 동시에 사드 배치가 북핵 대응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은 사드 보복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만 사과와 유감 표명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사과나 유감 표명할 수는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저희가 사과할 일은 없습니다. 없죠. 만약 한중 합의가 도출된다면 사드 갈등은 작년 7월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공식화 이후 1년 4개월 만에 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한중의 사드 입장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냉각 관계가 빠르게 해빙 모드로 돌아설 수 있을진 미지수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오늘 베이징에서 쿵시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겸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한중 육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집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관련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한중 육자회담 수석대표들의 취임 후 처음 열리는 이번 협의는 최근 한미일 3국 육자회담 수석대표 간 양자 및 3자 협의 이후 곧바로 개최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네, 국정감사가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여야가 주요 쟁점을 놓고 또다시 양보 없는 힘겨루기에 돌입하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불거졌습니다. 일부 상임위에선 정회, 파행 소도까지 빚어졌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복귀로 완전체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여야 간 난타전도 재개됐습니다. 상복 차림으로 국감장에 들어선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의 방송 장악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여당 의원들과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제가 지금 까만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왜 메고 있는지 아세요? 여당이 지금 언론 장악하려고 하는 행동들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해도 되냐? 방송을 완전히 장악해서 언론 자유지수를 32단계나 하락시켜 놓고 방송 장악을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 앞에 붙여놓은 방송 장악 저지 스티커를 놓고서도 양측은 첨예한 설전을 전개했습니다. 민주주의율인 이런 손팻말 들고 오는 건 좀 부끄럽죠? 국민들한테 보기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좀 내려주시고요. 김현미 전 우리 기재위원 붙였던 것들이에요. 전례가 다 있던 것들입니다. 외통위 외교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유엔 대북 규탄 결의안 기권을 놓고 교문위의 문체부 국감에서는 도종환 장관의 불출석을 두고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치적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결국 국감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 20일간의 국정감사가 오늘 대장정에 막을 내립니다.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열어 해당 피감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파행의 원인이기도 한 공영방송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오늘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한국당 국감 보이콧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예상됩니다.